제가 작년 3월에 캐논 EOS R과 타사의 카메라를 영상 부분에 한정해 비교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좌측 상단을 클릭하면 리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EOS R이 오디마크4의 센서와 비디오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골 센서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죠. 그럼 EOS R6는 어떨까요? EOS R6에는 새로운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바로 캐논의 고급기인 1DX 마크3와 같은 센서가 탑재됐는데요. 때문에 센서의 최대 해상도와 화소수는 동일해요. 하지만 5.5K 로우 비디오 레코딩은 불가능합니다. 1DX 마크3에는 듀얼 픽셀 CMOS AF가, EOS R6에는 업그레이드된 듀얼 픽셀 CMOS AF2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AF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향상됐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EOS R6의 외형을 잠깐 살펴볼게요. 전면부는 EOS R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추가됐고 그립 부위에 리모트 컨트롤 센서가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LCD로 대체됐던 모드 다이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즉각적인 조작이 가능해야 하니까 이런 거엔 굳이 못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좌측 입출력 단자를 보면 미니 HDMI가 마이크로 HDMI로 작아졌어요. 공간도 충분한데 왜 작아졌을까요? 그래도 최고 422 10비트 4K 60프레임레이트의 HDMI 외부 출력을 지원합니다. USB-C 단자에는 PD 충전을 지원하는데 충전이 시작되면 후면에 작동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선 여전히 충전이 불가능해요. 촬영 중 충전 기능은 영상 촬영자들이 주로 이용할 텐데 이런 걸 보면 영상 촬영에 있어 아직 보수적인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EOS R6에도 두 개의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동시 기록하기와 이어서 기록하기 등이 가능해요. 두 슬롯 모두 UHS-1과 2의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EOS R6의 후면 수입을 LCD는 162만 도트라서 54만 화소에 해당되죠. 말 많았던 멀티 펑션바 대신 멀티 컨트롤러가 다시 돌아왔어요. 또 캐논의 중급기의 상징 후면 다이얼도 돌아왔고요. 디자인이 아무리 멋진들 사용자 경험보다 우선할 순 없죠. 캐논 중급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배터리 LP6 시리즈를 사용하고요. 바디에서 충전을 하려면 반드시 N이 붙어야 합니다. 이건 NH예요. 기존 배터리의 용량보다 500mAh 더 늘어난 2300mAh예요. 메뉴 UI는 EOS R과 다를 게 없으니까 외형 소개는 이쯤 하고요. EOS R6 역시 비디오 시스템 위주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EOS R6의 비디오 포맷은 최대 60프레임레이트이며 렉 709 촬영에서는 H.264 420 8비트 롱 GOP를, C로그와 HDR PQ 촬영에서는 HEVC H.265죠. 422 10비트 롱 GOP로 컬러 샘플링과 비트 뎁스가 구분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렉 709 푸티지만 다루겠습니다. 모델 촬영을 위해서 RF2 EF 마운트를 이용해 일명 새아빠 백통 70A200 렌즈를 마운트했고요. 픽처 스타일은 뉴트럴로, 여기에 샤프는 플러스 4, 콘트라스트는 마이너스 4로 설정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캐논의 피부 발색은 참 예뻐요. 다른 건 몰라도 피부톤에 한해서는 까방권 획득입니다. 먼저 풀 HD 24프레임레이트 푸티지예요. 비트레이트 30Mbps의 무난한 풀 HD 화질입니다. 이건 클로즈업 푸티지고요. 모든 푸티지의 콘트라스트가 최저로 설정됐으니 이를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풀 HD 30프레임레이트 푸티지예요. 이전 푸티지보다 6프레임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화질 야라가 눈에 띄진 않습니다. 풀 HD 60프레임레이트에서는 비트레이트가 60Mbps입니다. 프레임레이트가 2배가 됐으니 비트레이트도 2배가 된 거죠. 근데 EOS R6의 최신 이미지 프로세서 DGX 10이 사용된 만큼 풀 HD 비트레이트를 모두 60Mbps 이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EOS R로 4K 촬영을 할 경우 센서가 약 1.8배 크롭됐지만 EOS R6의 경우 1.07배 크롭됩니다. 화각을 손해보면서까지 센서를 크롭해서 스캐닝하는 이유는 이미지 프로세서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EOS R6의 이미지 프로세서는 1DX 마크3에서 물려받은 DGX 10입니다. EOS R보다 센서의 화소수는 줄어든 대신 이미지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진 만큼 센서의 크롭 비율도 1.07배로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건 풀 HD, 이건 4K 푸티지예요. 딱 1.07배 크롭되죠. 풀 HD에 비해 4K의 면적이 4배가 되니까 비트레이트도 4배가 돼 120Mbps가 됐고요. 4K 24프레임레이트와 30프레임레이트 촬영 시 센서를 5.5K로 오버 샘플링한 후 4K로 리사이징을 하는 덕분에 100%의 원본 크기로 보더라도 준수한 해상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K 60프레임 레이트에서는 센서를 5.1K 오버샘플링을 한 후 4K로 리사이징을 해요. 이 역시 준수한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2배가 돼서 비트 레이트도 2배가 될 것 같지만 10Mbps 부족한 230Mbps입니다. 1DX 마크3나 EOS R5 또한 동일 포맷에서 비트 레이트는 모두 같습니다. EOS R6에는 동영상 잘라내기 기능이 있어요. 동영상을 잘라내? 처음에 컷 편집 기능인가? 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APS-C 슈퍼 35mm 모드를 저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동영상 잘라내기로 설정하면 센서를 1.6배 크롭합니다. 크롭, 풀프레임, 크롭, 풀프레임. 그런데 센서가 크롭 됐으면 크롭 됐다고 화면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망원 촬영을 위해 잠깐 센서를 크롭한다는 걸 순간 깜빡하고 끝까지 APS-C 모드로 촬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꼭 수정되길 바랍니다. 센서가 1.6배 크롭되면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어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광량이 충분한 곳에서는 화질 야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센서가 크롭돼 확대되는 것과 디지털 줌은 완전 다른 겁니다. 해상력 차이가 느껴지시죠? 4K 역시 APS-C 모드를 지원해요. 센서를 1.6배 크롭한 4K 푸티지를 풀 HD 시퀀스에서 100%의 원본 크기로 확대하면 최대 3.2배의 망원 화각이 되는 셈이죠. 이제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10비트 로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EOS R6 또한 10비트 C 로그 내부 레코딩을 지원해요. 비트 뎁스 10비트가 중요한 이유는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밴딩 노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아주 적어지기 때문이죠. EOS R6에서 C로그 촬영을 하려면 메뉴에서 캐논 로그 설정을 켜주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C로그 촬영에서는 HEVC, H.265, 422 10비트 롱 GOP가 됩니다. EOS R6의 C로그 네이티브 ISO는 400, ISO 400 이상에서 최고 11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캐논의 기술 문서에 따르면 C로그 촬영 시 18% 반사율 그레이 카드가 표준 노출 33IRE가 되도록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ISO 400인처로 조리개 f6.3 셔터 스피드 50분의 1초로 설정했어요. 이때 모델이 들고 있는 그래픽카드만 크롭해보면 33IRE 정도 되네요. 캐논에서 제공하는 공식 렉 709 룩업 탭을 적용하면 대비는 높아졌지만 좀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노출과 채도를 높이면서 컬러 커렉션을 했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차분한 톤에 피부가 예쁘게 발색됩니다. ISO를 높여서 노출을 한 스톱 오버했더니 44IRE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고 컬러 커렉션을 했고요. 이전 푸티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예쁜 발색입니다. 투스톱 노출 오버를 했습니다. 58IRE 정도 되고요.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고 컬러 커렉션을 하면 미드톤과 섀도우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노출이 오버된 만큼 창문 쪽 하이라이트엔 차이가 있습니다. 3스톱 노출 오버를 하면 70IRE가 되는데 컬러 커렉션을 하더라도 창문과 벽장 그리고 모델의 의상 부분의 하이라이트가 상당히 클리핑 됐고요. 또 노출 오버된 미드톤을 복구하더라도 이전 푸티지보다 피부 발색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노출 33IRE를 기준으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한 스톱씩 어둡게 찍었어요. 26IRE 정도 되고요. 캐논의 공식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면 대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어두워요. 그래도 컬러 커렉션을 하면 예쁜 발색을 보여줍니다. 투스톱 노출 언더가 되면 20IRE가 되는데요.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면 진하게 어두워 보이죠? 모델의 얼굴을 보면 미드톤이 아니라 섀도우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섀도우를 미드톤까지 끌어올려 컬러 커렉션을 하더라도 특히 어둡게 떨어지는 이마, 입가주름, 목 밑에는 컬러 노이즈가 자잘하게 나타나서 피부가 매끈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 리덕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스톱 노출 언더에서는 18IRE 정도 돼서 렉 709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면 얼굴이 까맣게 떨어지는데요. 만약 촬영자가 이렇게 찍어온다면 편집자의 정당 방위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밝기와 대비, 채도를 높여서 컬러 커렉션을 했고요. 애초에 시커멓게 찍어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할 부분이 노이즈로 대체돼 버려요. 때문에 다수의 컬러 노이즈를 피할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칙칙하게 보이게 되죠. 사실 이 정도 컬러 노이즈가 올라온다면 밴딩 노이즈가 필연적이거든요. 그런데 안 나타나요. 이게 10비트 로그의 위력이죠. 또 노출 언더가 될 때마다 그린으로 컬러 캐스트가 되니까 주의하세요. 그럼 EOS R6의 C로그 표준 노출을 어떻게 해야 최고 11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얻을 수 있느냐? 촬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8% 반사율 그레이카드의 표준 노출을 50에서 60IRE가 되도록 설정하세요. EOS R6의 제브라 패턴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픽 카드가 없다. 그럴 땐 흰색 A4지를 활용하세요. A4지의 표준 노출을 75에서 80 IRE로 설정하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AF 챕터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EOS R6, R5도 마찬가지겠죠? AF 시스템이 그냥 미쳤습니다. 제가 C로그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노출을 낮춰봤어요. 눈을 검출하다가 얼굴도 검출합니다. AF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얼굴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둡기 때문이에요. 다시 원스톱 더 낮췄어요. 이제 완전 블랙이 됐습니다. 노출을 극단적으로 올리더라도 얼굴은 여전히 분간은 되진 않지만 모델의 목선과 이어지는 어깨 라인에 정확히 초점이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하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EOS R6에 C로그 3가 무상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C로그 3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최고 14스톱이나 돼서 기대가 제법 됩니다. EOS R6는 1DX Mark3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지만 AF 시스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듀얼 픽셀 CMOS AF2입니다. AF 테스트를 위해 RF2405 L 렌즈를 마운트했고요. 초점 거리는 50mm, AF 방식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얼굴 트래킹 AF입니다. AF 옵션은 1DX Mark3와 동일해요. 현재 동영상 소보 AF 속도 0, 추적감도 0, 추적된 피사체 전환 1로 모두 기본값입니다. AF는 길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세요. 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오른눈 가리고, 왼눈 가리고, 양쪽 눈 다 가리고, 손 내리고. 이쪽 봐볼까 아예? 좀만 뒤로 갈까요? 오케이. 잡히는구나. 반대쪽. 정면. 세 발자국 앞으로. 오케이. 자, 뒤돌아볼까요? 이렇게 조금만 앞으로. 다시 돌아보고. 자, 돌아볼까요? 이렇게 뒤통수가 엉뚱한 데 잡네. 다시 앞에 보고. 듀얼 픽셀 CMOS AF의 장점 중 하나가 피사체 뒤통수 검출이에요. 지금은 못 잡았지만 잡을 때는 또 잡습니다. 캐논에서는 뒷모습 검출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뒤통수 검출입니다. 뒤돌아볼까요? 이렇게 뒤통수 잡히는구나. 다시 앞에 보고. 그 상태에서 돌지 말고 뒷걸음질러. 쭉쭉. 그렇죠. 돌아볼까요? 돌아보세요. 여기서는 어두운 상태에서는 잘 안 잡히고 앞에 보고. 피사체의 뒤통수와 배경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조조도 환경에서는 검출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광량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렌즈의 초점거리 35mm, AF 옵션은 동일하게 기본값입니다. 자, 오세요. 좋아요. 뒤로 세 발자국. 돌아볼까요? 완전 돌아요. 그렇죠? 아니, 뒷모습 보여달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쭉 아까 왔던 자리로 쭉 가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돌고 다시 한번 쭉 올게요. 빨리 올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잘했어요. 이쪽으로 빠져볼까요? 완전 빠져요. 다시 들어오고 앞으로 오고 좀 뒤로 앞으로 쭉 올게요. 오케이. 다시 이쪽으로 빠지고 쭉 빠져요. 다시 들어오고. 이제 앉아볼까요? 다시 일어나고. 오케이, 좋아요. 이쪽으로 빠져볼까요? 좋아요. 다시 들어오고. 쭉 갔다. 돌아서 쭉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보고 손 한번 흔들어줘요. 이번에는 AF 옵션을 모두 빠르게 설정했습니다. 다시 오세요. 이쪽으로. 쭉 그만. 돌아보고 거기서 세 발자국 가볼까요? 이렇게 빠지거나 앞에 보고 다시 들어오고 이쪽으로 살짝만 가볼까요? 아니요, 좀 뒤로 갈까요? 조금만 뒤로? 좀만 더 뒤로. 오케이. 이쪽으로 좀 움직여볼게요. 아니, 움직여도 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저쪽 봐볼까요? 저쪽? 아예? 얼굴을 돌려서. 아예 본인 정면을 보세요. 왼쪽의 정면. 왼쪽 정면. 이렇게도 잡히는구나. 반대쪽 정면. 정면. 이번에 진짜 정면. 오케이. 잘했어요.
이번에는 AF 옵션을 모두 느리게 설정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쭉 와볼까요? 그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고개를 아예 저쪽으로 빼볼까요? 그렇죠. 이거 잡고 반대로 아주 천천히 해도 잡는구나. 다시 정면 뒤로 돌아볼까요? 다시 앞에 보고 좀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뒤로 돌아볼게요. 이게 노출 차이가 확실하면, 명암비가 확실하면, 명암 차이가 확실하면 뒤통수를 잡는구나. 그대로 쭉 가볼게요. 이렇게 놓치고, 다시 정면 보고 눈은 딱 잡는구나. 풀 HD 120프레임 레이트 고속 촬영에서 EOS R은 AF가 안 됐었죠? EOS R6는 됩니다. 최근 출시된 RF 85mm f2.0 매크로 렌즈로 촬영했어요. 매크로 렌즈 특성상 최단 촬영 거리가 약 35cm로 접사 촬영이 가능하고 AF는 좀 느린 편이라서 영상 촬영 시 초점 전환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오디오는 여전히 녹음이 안 되고요. 눈 검출 기본에 옆모습과 뒤통수까지 검출하는 걸 보면 AF 시스템에 있어 캐논이 상당히 절치부심을 했구나란 생각이 들어요. EOS R6도 드디어 센서 시프트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IS 기능이 있는 렌즈를 마운트하면 최대 8스톱의 손떨림 보정이 가능합니다. RF2405L 렌즈로 촬영 중이고요. 초점 거리는 24mm입니다. EOS R6와 결합해 사용하니까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을 상당히 잘 잡더라고요. IS 기능이 있는 광각 렌즈를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흔들려 보이겠죠? EF70-200 2L 렌즈로 핸드헬드 촬영을 했어요. 초점거리 70mm입니다. 손떨림 보정이 되더라도 렌즈 자체가 무거우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는 것처럼 초점거리 70mm에서는 자잘한 흔들림 없이 아주 스무스하더라고요. 초점거리 200mm로 줌인을 했어요. 렌즈에 무게중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클로즈업 촬영을 하니까 조심히 움직인다고 해도 화면에서는 크게 움직여 보여요. 이럴 때 화면이 약 10% 크롭 되더라도 디지털 손떨림 보정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같은 초점거리 200mm지만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만 사용할 때보다 덜 흔들려 보이죠? 이번엔 강하게 설정했습니다. 화면이 약 30% 크롭 되긴 해요. 하지만 초점거리 200mm인데도 흔들림이 아주 최소화됐습니다. 트라이포드나 모노포드 없이 핸드헬드로 망원 촬영을 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덜덜덜 흔들리는 것보다 그래도 크롭되는 게 나으니까요. 영상에서 슬로우 모션은 치트키다. 제가 자주 얘기했었죠. 슬로우 모션을 위해 고속 촬영을 해야 하는데 EOS R6는 풀 HD에서 최고 120프레임 레이트를, 4K에서 최고 60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EOS R6는 120프레임 레이트 고속 촬영을 하고 24프레임 레이트 5배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저장합니다. 물론 슬로우 모션 저장 프레임 레이트를 30프레임 레이트로 설정하게 되면 4배 느린 30프레임 레이트 슬로우 모션으로 저장하고요. 요즘 저는 대부분의 촬영을 4K로 하고 있어서 고속 촬영도 4K 60프레임 레이트로 하거든요. 특히 애프터 파티와 같은 스케치 촬영에는 아예 4K 60프레임 레이트로 고정해서 찍습니다.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발열이 개선되긴 했지만 캐논의 자료에 따르면 EOS R6로 4K 60프레임 레이트로 설정하면 연속 촬영 시간이 최대 30분이고 APS-C 크롭 모드에서는 최대 3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전원을 켠 채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연속 촬영 시간은 30분, 35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카메라 모드와 편의사항을 보더라도 EOS R6가 영상보다는 사진 쪽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아요. 영상 모드에는 노출을 설정할 때 수동 아니면 자동만 있을 뿐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는 없어요. 또 카메라 설정을 사진 모드에서는 C1, C2, C3에 저장이 가능하지만 영상 모드에서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풀 HD 120프레임 레이트를 C1에 저장하고 바로 불러오고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진 촬영을 주 목적으로 하되 영상을 짬짬이 찍는 분이나 영상 촬영이 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분씩 짧게 찍는 연출 촬영에 어울리는 바디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